자, 오늘 이제 통계 시작을 할게요. 강의를 늦게 올려서 미안하고요. 통계를 빨리 한번 해봅시다. 통계라는 녀석을 우리가 제일 먼저 할 때 통계라는 게 뭔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금세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자, 자료를 일단 수집을 하겠죠. 어떤 자료가 뭐 키가 올 수도 있고요. 뭐 사용하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몸무게나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료라고 그럴 거야. 자료. 이런 걸 특별하게 우리는 별량이라고 불러요. 각 개개인마다, 각 사람들마다, 각 동물마다, 각 물건마다 수치가 바뀌는 거. 그걸 우린 별량이라고 부르고, 그 별량이란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건 키고, 뭐 시간이고, 몸무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자료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럼 자료를 수집했어. 자료를 수집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우리는 자료를 정리하는 걸 먼저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는 막대 그래프, 뭐 줄기와 잎 그림,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오랜만에 듣죠.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상대 도수 분포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셨단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료를 무엇 할 거냐면 분석을 할 건데, 분석을 한다는 건 결국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평균이란 녀석은 우열 판단을 한다는 건데, 우열 판단은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더 큰지 낮은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은 게 우열 판단이다, 평균이다. 그러니까 뭐 1반이 있고 2반이 있어요. 1반과 2반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구해봤더니 1반 값이 더 커, 뭐 키가 2반보다. 그러면 1반이 더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에 뭐 연봉 할까요? 연봉. 돈을 벌고 있어요. B 지역에 돈을 벌고 있는데 A 지역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 뭐 B 지역에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평균 값을 가지고 따른다. 그리고 평균은 영어로 보통 mean이라 써요. 원래는 mean, 의미하다라는 의미에서 첫 글자를 보통 M이라고 쓰고요. 평균은 또 다른 말로 여기 적혀 있죠. expectation value. 네. expectation value. 기대하다. 그죠? expectation. 기대. value는 값이니까. 기대값. 기대값이라는 건 이런 거지. 어떤, 우리가, 일반의 평균 키가, 일반 학생의 평균 키가 만약에 170이 나왔다는 건, 거기에서 키에서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값이, 기대할 수 있는 정도가 170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첫 글자를 2를 따서, 우리는 기대값이라고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별량 x의 기대값. 이게 키면은 키의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일반의 키의 기대값. A 지역의 평균 연봉이라고 하는 연봉의 기대값이라고 해요. 기대값. 얘는 기대값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됐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영어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네. 잘 모르겠어. 중요한 건 첫 글자가 S거든요. 근데 S라고 또 쓰려고 하니까 조금 헷갈리나 봐요. 뭐 넓이라는 기호도 쓰고 우리 합이라는 기호에서 S를 썼잖아. 그래서 이제 S의 그리스 문자를 댕겨오는 거야. S의 그리스 문자가 시그마거든요. 선생님 시그마 잘 알아요. 시그마 대문자 시그마. 이거 대문자 시그마. 소문자 시그마는 요렇게 써요. S가 요렇게 써지잖아. 근데 그거를 요렇게 구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S를 요렇게 쓰는데 이 녀석을 구분해서 요렇게 쓰는 거야. 난 그래서 요렇게 쓸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파는 이렇게 쓰죠. 이 녀석은 이렇게. 됐습니까? 시그마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무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쓰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쓰고. 되겠죠? 약간 누워있는 6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 우리는 자료를, 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하든지 보지 않고 생각해보세요. 자료를 수집해. 자료가 왔어. 그 자료가 오면 일단 자료를 정리합니다.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볼 수 없잖아. 그죠? 100명이나 1000명이나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그 자료를 정리한 다음에 우리는 자료를 분석할 건데 그 자료를 분석한다는 건 얼마나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할 거야. 그게 평균이라는 녀석이었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녀석이 있는데 그 표준 편차는 그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 산포도라는 말은 너무 어려운 표현이고 흩어져 있느냐. 그러면 흩어졌다는 건 기준이 필요하겠죠. 기준. 흩어짐의 기준이 뭐냐면 평균에서부터 우리가 금방 우열 판단을 구한 평균에서부터 그 자료가 얼마나 많이 고른지 아니면 많이 벌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게 표준 편차예요. 근데 이 표준 편차라는 녀석은 사실 분산을 구한다면 거기 루트를 씌운 거거든. 그러니까 분산이 더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근데 분산은 베리에이션이라고 베리언스 모르겠다. 어쨌든 분산은 그렇다. 그래서 분산의 기호를 우리는 키의 뭐 분산이면 VX라 쓰고요. 뭐 다르게 볼까요? 아까 했던 건 뭐 A 지역의 연봉의 분산은 VY 이렇게 쓴다 이거. 그런데 분산이라는 녀석이 루트를 씌웠으니까 자 봐.
표준 편차라는 녀석이 원래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지금 요거로 쓰면 안 되겠다. 요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녀석이 분산의 루트를 씌운 거라며. 따라서 분산은 뭐겠지? 시그마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기도 해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자, 기호는 다 기억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시려나? 한번 정리 다시 해볼게. 정리해보자.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평균을 우린 그 변수의 별량의 기대값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m이라고 쓰기도 한다. 표준 편차를 뭐라고 부르는데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부른대요.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라 쓰기도 하고 vx 변량의 분산이라고 얘기한다. 여기까지. 이 기호는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겠죠. 됐습니까? 네.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평균의 녀석을 우리가 구할 때 평균의 녀석 우리는 잘 구했어요. 사실 그죠? 여기 도수분모표라는 녀석이잖아요. 도수분모표를 한번 봅시다. 도수분모표를 한번 보시면 도수분모표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지? 도수분모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별량이 1, 3, 5, 7로 바뀌는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1이 내가 2명 있고 3이 내가 3명, 5가 3명, 7이 2명. 그러니까 얘는 자료를 받았는데 x가 뭔지 모르겠지만 1.2개 있고 3이 3개 있고 3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5가 3개 있고 또 5를 못 쓰냐? 7이 2개 있다. 이렇게 총 10명이 있다. 됐죠? 이 10명에서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1점에 내가 2명 있으니까 곱하면 되고 나누기 10 하면 평균을 구하는 거지. 우리 알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녀석이 있는데 이번에는 별량이 마이너스 1, 3, 5, 9로 돼 있어요. 그리고 2, 3, 3, 2 이렇게 돼 있어요. 도수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3, 3, 5, 5, 5, 9, 9 이렇게 됐네. 이렇게 총 10개의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를 우리가 정리를 한 다음에 도수분모표를 만들었죠. 그리고 평균을 구했어. 평균을 구해봤더니 똑같이 얼마 나왔어요? 4, 4가 나온 거야. 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충분히 여러분은 알고 있는 초딩 때 공부했던 녀석이죠. 아닌가? 중딩 때 공부했던 녀석입니다. 그죠?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거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분산을 구할 거거든요. 분산이 조금 어려워요. 분산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사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아니고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사실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잘 몰라서 내가 지금 정리해주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 한번 해봅시다. 분산을 구할 건데 분산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녀석이 뭐냐면 편차란 녀석이에요. 편차란 녀석. 자, 이 녀석부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편차란 녀석을 먼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편차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가 삼포도 흩어짐, 자료의 흩어짐을 공부한다는 게 어떤 거였지? 평균에서부터 그 내 자료가 별량이 얼만큼 많은지 얼만큼 적은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흩어짐을 나타내는 값이라며. 이해하시겠어?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떤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의 평균이 만약에 3이란 말이야. 그 3을 가지고 이 녀석은 3에서부터 1만큼 더 크다. 또는 얘는 뭐 3칸 작다. 얘는 똑같다. 얘는 뭐 2만큼 더 크다.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정보를 다 취합해서 모아서 우리가 예측해 보는 거죠. 이 녀석은 좀 더 고르고요. 이 녀석은 많이 흩어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삼포도를 우리가 조사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착안할 수 있는 녀석은 그렇게 되는 거네. 뭔데? 그렇게 된다가 무슨 말이야? 그렇게 된다. 편차를 구하는 거야. 됐습니까? 편차를 구할 수 있다. 자, 이 편차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녀석 3, 3, 3, 3, 3이 5개 있습니다. 당연히 평균은 3일 거고요. 1, 2, 3, 4, 5 이 녀석을 구하셔도 평균은 3이 나옵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마이너스 2, 1, 3, 5, 8을 구하셔도 평균은 3이 나오실 겁니다. 찜찜하시면 직접 구해보십시오. 네, 평균은 3이죠. 자, 그런데 한번 질문을 해보자. 여기 총 3개의 자료가 있는데 누가 가장 흩어짐이 적어? 누가 평균에서부터 많이 모여 있어? 평균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 흩어지지 않았어? 이 말은 삼포도란 말은 평균에서부터 별량이 많이 흩어져 있니? 아니면 많이 밀집되어 있니? 고르게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누가 봐도 1번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얘가 제일 적게 흩어져 있어요. 너가 제일 많이 흩어져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되시죠? 네.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편차란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 고안을 해봤어요. 그죠? 편차란 걸 가지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편차를 하나씩 구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해석은 편차면 3에서 3을 빼도 0이고, 또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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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야. 아하, 0, 0, 0, 0. 1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1이고, 2다. 이해되십니까? 편차란 녀석은 별량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평균에서부터 많이 큰지, 많이 작은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표현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너를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5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편차를 구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다음 0이 나오고요. 그 다음 2가 나오고 그 다음은 5가 나옵니다. 자, 편차를 보면 눈으로 편차를 봤을 땐 눈으로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봤을 때 눈으로 이렇게 짠짠 이렇게 직접 보면 눈으로 직접 이렇게 봤어. 눈으로 직접 보면은 누가 봐도 1번이 흩어짐이 제일 적고 3번이 흩어짐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번보다는 2번이, 2번보다는 3번이 좀 자료가 믿을만하지 못하구나. 막 엉망진창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 평균은 3이지만. 그지? 그런데 이게 자료가 5개니까 괜찮죠. 자료가 8개, 20개, 40개, 100개 정도 되면 편차를 여러분이 그냥 자료만 10개 쫙 깔아주고 100개 쫙 깔아주면 편차가 다닥 보일까요? 힘들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되긴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편차를 다 구했으니 이 편차를 다 합해보면 합이 좀 다르지 않을까? 고른 정도에 따라서, 흩어진 정도에 따라서 많이 흩어졌으면 당연히 흩어진 게 심하니까 합하면 클 것 같고 적게 흩어지면은 값이 작으니까 편차가 작으니까 합하면은 값이 작을 것 같아 라고 누가 생각을 한 거야. 요거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그렇게 해봤더니 합을 구해봤더니 말이야. 그런 아이디어로 합을 구해봤어 우리가. 구해봤는데 합을 구했더니 너 0이야. 다 더하니까 너도 0이야. 다 더했더니 너도 0이야. 아, 편차란 녀석은 분명히 자료의 흩어짐, 산포도를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값이긴 해. 그런데 자료가 많아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편차를 일일이 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 힘드니까 그 녀석을 다 몽땅 합해봤더니 합을 구해봤더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편차의 합은 항상 그 결과가 0이라는 사실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편차의 성질이라는 녀석은 어떤 자료의 편차도 항상 결과가 0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편차만으로는 자료의 흩어짐을 나타낼 수가 없었어요. 그지?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왜 편차의 합이 0이 됐을까가 문제인 거잖아요. 왜 편차 합이 0이 됐을까? 편차는 건 분명히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별량이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적은지 많이 큰지를 나타내면 당연히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차는 합이 0이 됐단 말이지. 그죠? 편차는 합이 0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흩어짐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값을 만들 수 있을까? 편차를 가지고. 물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보다 분명히 편차가 흩어짐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정보니까 그 편차를 어찌어찌 잘 만들어 보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 있어요. 왜 편차는 0이 됐을까요? 라는 거죠. 왜 편차는 0이 됐을까? 이 녀석이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왜 편차의 합은 0이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실래? 왜 편차 합이 0이 됐을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편차 합이 0이 됐었지? 이유를 생각하지 않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편차란 녀석은 평균에서부터 어머나 뭐니? 너 깜짝 놀랬잖니?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큰지 많이 작은지를 나타낸 거고 너는 그래서 큰 수면 양수값이 나오고 작은 수는 음수값이 나와서 편차란 녀석의 합이 0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한다면 만약에 제곱을 한다면 이 제곱을 한다면 되시겠어요? 제곱을 한다면 그 녀석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자. 너 편차가 얼마였니? 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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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요. 그래서 너를 제곱을 해도 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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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요. 너는 얼마니?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1이요, 0이요, 1이요, 2이요.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하면 4라는 값이 나오고 1이라는 값이 나오고 0이라는 값이 나오고 1이라는 녀석이 4라는 녀석이 나와요. 너는 편차가 마이너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2, 0, 2, 5가 나왔습니다. 자, 얘 한번 볼까요? 제곱을 하니까 25, 4, 0, 4, 25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제곱을 하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되십니까? 제곱을 한다면 분명히 그 수는 커지고 있어요. 편차의 값에 의해서. 마이너스 2보다는 마이너스 5가 분명히 흩어짐이 큰 값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편차적으로 봤을 때. 그치? 편차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을 하면은 4. 마이너스 5를 제곱하니까 25? 분명히 이 녀석을 제곱한 값도, 편차를 제곱한 값도 충분히 흩어짐을 나타내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4라는 녀석보다는 분명히 25가 더 크고 1이라는 녀석보다는 당연히 4가 더 큰 게 맞으니까. 흩어짐, 편차가 크면 클수록 제곱을 해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 녀석이 양수이든 음수이든. 맞나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죠. 제곱을 하면 충분히 그 자료의 흩어짐, 3포도를 나타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약속을 한 거야. 야, 얘들아, 이제 편차란 거를 구한 다음에 그 편차란 녀석이 항상 합하면 0이 되잖아. 왜? 자, 왜 따라오셔야 돼요. 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오니까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을 무엇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걔를 다 합해보자. 얘 합하니까 0이 나오고 얘 합하니까 10이 나와요. 얘를 합하니까 58이 나와요. 근데 자료가 몇 개? 5개. 나누기 5 하니까 평균을 내면 5가 되고 얘 5 나누니까 2가 되고 얘는 5 나누니까 11.6이 나오겠지. 이렇게 합을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을 개수로 나누면 우리는 평균을 구하면 그 평균 값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하죠. 분산이라고 하죠. 됐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 분산이라는 녀석을 구하는 거예요. 분산. 그냥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야. 지금 우리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중등 교과과정의 개념을 다시 배우는 거야. 중등에서 통계의 마지막 시간, 중학교 3학년 때. 귀여운 중학교 3학년인지 모르겠지만 통계 시간에 배운 평균과, 아니요, 평균과 분산, 이 녀석을 배울 거야. 평균의 녀석은 우열 판단하는 값 m이라고 하고 어떤 별량의 기대값이라고 하게 해요. 이 녀석을 가지고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져보고 싶어. 분산이란 녀석은 어떤 변수의 분산은 vx라 쓰기도 하고 표준편차의 제곱이라고 쓰기도 해요. 이 분산이란 녀석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료에 흩어짐,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출렁출렁 하는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를 알고 싶어. 근데 이 분산의 녀석이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분산은 편차 제곱을 한 다음에 평균을 구할 거야. 저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그게 뭐야? 그렇지. 왜 제곱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암기를 하지 말고 설명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중학교 필수적인 개념이라서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몰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분산에 대한 얘기를 진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통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